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소설은 루신의 아큐 정전입니다. 아큐 정전은 중국의 근대 소설로 꽉 막힌 당시 중국인들을 풍자하는 소설입니다. 그럼 루신의 아큐 정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인 아큐는 성도, 이름도, 출생지도 명확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이름이 아큐인 이유도 라는 글자까지는 확실한 이름이지만 뒤는 Q라는 발음으로만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 역시 명확하지 않습니다. 짜오성을 가진 높은 관리, 짜오 영감의 아들이 관리 등용 시험에 급제를 했을 때 술에 취한 아큐는 자신이 짜오 일가이고 엄밀히 짜오 영감의 아들보다 3대나 위라고 했습니다만 다음날 아큐는 짜오 영감에게 끌려가 짜오 가문도 아닌데 거짓말을 했다며 따기를 맞았죠. 아큐는 끝까지 대답을 안 했고요. 그래서 성도 애매합니다. 아큐는 과거 행적도 불확실했습니다. 본인이 행적을 직접 이야기한 적도 없고 가끔 다툼이 일어났을 때 왕년에 잘 나갔다 정도의 이야기를 했죠. 집도 없어 마을 사당에서 사는 그는 일정한 직업도 없고 남들 품일을 해주고 삭을 받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존심은 매우 강했죠. 마을에는 존경받는 인물이 둘 있었는데 둘 다 높은 관리로 앞서 말한 짜오 영감과 치엔 영감이었습니다. 두 영감이 존경받는 건 장차 관리 등용 시험에 합격할 아들을 둔 아버지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큐는 자기 아들이 훨씬 잘 될 거라 두 영감들에게 존경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큐는 몇 가지 지식을 떠들며 다른 이들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 무시했죠.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아큐는 한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에 있는 몇 개의 탈모 흉터였습니다. 그는 이를 콤플렉스로 여겨 탈모 흉터와 비슷한 글자만 이야기해도 신경질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처음엔 상대방이 그런 단어를 고의든 실수든 이야기하면 무조건 달려들었죠. 단 약해 보이는 이들에게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큐가 당했기 때문에 노려보기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동네 건달들은 이런 아큐를 일부러 놀리고 때렸습니다. 이런 굴욕을 당할 때마다 아큐는 아이들에게 맞은 거라며 세상이 말세라 말하면서 정신승리를 하죠. 그리고는 의기양양해하며 주점으로 달려가 술을 진탕 마시고 사당으로 가서 골아떨어집니다. 또 아큐는 여유만 생기면 노름판으로 달려갑니다. 대부분 돈을 잃고 돌아가 그 다음날 눈이 퉁퉁 부은 상태로 일하러 가죠. 한 번은 아큐가 계속해서 노름판에 이겨서 돈이 점점 쌓였지만 갑자기 싸움이 나며 노름판이 난장판이 되어 딴 돈을 모두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당으로 돌아온 그는 울적해했고 홧김에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실컷 때리고 나자 마음이 풀렸죠. 왠지 때린 것은 자기고 맞은 것은 남인 것 같은 느낌이 든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잠들었습니다. 아큐는 만만해 보이는 이들에게는 가차없이 시비를 걸었는데 하루는 왕후라는 털보에게 시비를 걸다 오히려 된통 당하게 됩니다. 만만했다 생각했던 왕후에게 굴욕을 당한 그는 멀리서 오는 치엔가의 큰 아들을 봤습니다. 그는 변발을 하지 않았는데 아큐는 변발하지 않은 이들을 극도로 싫어했죠. 그는 치엔가의 큰아들을 가짜 양귀신, 외국놈과 내통한 자라고 불렀고 아큐는 자신도 모르게 대머리 돌중 같은 이라고 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마침 옆을 지나가던 대머리가 몽둥이로 아큐를 때렸습니다. 아큐는 얻어맞으며 옆에 있던 어린애에게 한 소리라며 궁색한 변명을 하죠. 몽둥이로 머리를 맞으며 두 번째 굴욕을 당한 그는 주점으로 들어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비구니를 보고 화풀이를 하려 뺨을 꼬집으며 희롱하죠. 희롱당하며 붕괴하는 비구니를 보며 아큐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아큐는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비구니의 뺨에 닿은 그의 손가락의 느낌이 이상했기 때문이죠.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관념이 철저해 여자와 교류한 적이 없던 아큐는 갑자기 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큐는 일을 하기 위해 간 짜오 영감 내에서 짜오 영감 내의 유일한 하녀인 우마에게 무릎을 꿇고서 자신과 동침을 하자는 말을 해버립니다. 우마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게 되고 짜오가의 남자들이 크게 화가 나 아큐를 잡아먹을 듯 달려오죠. 아큐는 사당으로 도망갑니다. 아큐는 그 일로 사당으로 찾아온 하급관리에게 짜오가에 돈을 내고 앞으로는 짜오가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돈이 없었던 아큐는 소미불을 저당 잡혀 겨우 돈을 내죠. 아큐는 돈을 치르고 어느 정도 돈이 남았지만 그것마저 술로 탕진했습니다. 아큐는 이 사건 이후로 품리를 얻지 못합니다. 그동안 자주 일했던 집에서도 그를 반기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신 대신 샤오디라는 사람에게 일을 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샤오디는 거지에 깡마르고 궁색한 아큐가 보기에 자신보다 훨씬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놈에게 밥그릇을 빼앗겼다 생각한 아큐는 샤오디를 만나 싸움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큐가 충분히 이겼을 텐데도 며칠 굶었던 아큐는 샤오디와 비등비등하게 싸우죠. 결국 구경꾼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무승부로 둘은 돌아서게 됩니다. 성 밖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안 아큐는 결국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얼마 뒤 아큐가 성 밖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꽤 많은 현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큐는 성안 거인이라 불리는 높은 관리의 집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었다 말해 유명해졌지만 거짓말이 탄로나면서 다시 그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거인의 배가 짜오 영감의 부두에 닿았습니다. 혁명당을 피해 거인이 짜오 영감을 만나러 왔다는 소문이 돌았죠. 아큐는 혁명당이 뭔지 모르고 싫어했지만 그 유명한 거인 나리마저 겁먹게 만든다는 것을 보고 경외의 심마저 들었습니다. 아큐는 술을 마시고 혁명에 대해 떠들어대기도 했습니다. 이걸 들은 혁명당원들이 아큐를 부르기도 했지만 아큐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혁명당원들의 이야기만 멀뚱멀뚱 들을 뿐이었죠. 사당으로 돌아온 아큐는 혁명당이 되어 권력을 잡는 상상을 하다 잠이 듭니다. 한편 혁명의 기운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짜오 영감의 아들은 혁명당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변발을 이마에 얹고 치엔가의 큰아들에게 가 혁명을 함께 하기로 하고 동지가 되었습니다. 변발을 이마에 얹으며 혁명당을 기다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죠. 아큐 역시 변발을 올립니다. 아큐는 혁명당의 위세가 점점 세지는 것을 보고 혁명당원이 되고 싶어 했죠. 그리고 혁명당과 사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양귀신 치엔가의 큰아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아큐에게 꺼지라는 면박을 주게 되고 아큐는 창창한 앞길이 막힌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잔뜩 마시고 사당으로 돌아온 시각 샤오디가 아큐를 찾아옵니다. 짜오가가 약탈당했다는 소식과 함께 아큐는 자신에게 혁명당을 하지 못하게 한 가짜 양놈 때문에 약탈을 함께 하지 못했다 생각하며 치엔가의 큰아들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큐는 관에 끌려갑니다. 본인이 혁명당이라고 믿었던 아큐는 감옥에서 모반을 당해 잡혀왔다고 허세를 부립니다. 하지만
관리가 짜오가를 약탈했던 동료들에 대해 신문을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죠. 결국 그를 몰랐던 아큐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진술서에 서명을 하게 되고 거리에 끌려다니며 조리돌림을 당한 뒤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큐가 사형 당할만 했을 거라는 이야기, 총살은 참수만큼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거리를 조리돌림 당하면서 노래 하나 못 부른다는 이야기를 하며 죽은 아큐를 비난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큐의 사형을 무덤덤하게 바라봅니다. 청나라판 하류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아큐 정전의 주인공 아큐는 중국인들이 스스로를 비하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소설 아큐 정전은 루신이 중국 인민들을 계몽하기 위해 썼다고 하죠. 아큐는 아집스러운 한 인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서구 열강에 일방적으로 당하면서도 하늘의 왕조라는 타이틀을 고집하면서 근대화를 거부하는 청나라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스꽝스런 아큐의 행동이 마냥 우습지만은 않은 소설,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소설 루신의 아큐 정전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